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에서 추천한 책. 월세 300만원 받는 월급쟁이 부동산 부자들. 황준석 자. 37페이지 1부터 읽습니다. 황 소장의 부동산 스토리 1. 부동산 뉴스와 허와실. 지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미분양이 되고 그로 인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100% 진실이라고 믿고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도표는 수도권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백분율의 작은 수치로 표현되는 전국 아파트 값의 상승률과 하락률은 체감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전국의 상승률과 하락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자신의 부동산은 오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식은 한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 헐값이 되지만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구독률에 좌우되는 매체, TV, 신문 등의 특성상 침소봉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TV 드라마들이 막장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시청률을 높이듯이 뉴스 역시 폭락, 폭등, 미분양의 무덤, 분양폭탄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와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논할 때 어느 시점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기저효과라고 하며 하나의 현상이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전달이 가능합니다. 기저효과의 뜻. 어떠한 현상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그 결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혹은 축소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호황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경기이지만 IMF 시점과 비교하면 호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점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역시 언제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임대가격과 매매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국에 공급되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을 전국의 임대 수요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역적인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모든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상품과 달리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나누어 살펴봐야 하며 전국적인 통계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뉴스는 전달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시하는 도표들 역시 체감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와 기사를 부동산 투자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적을 3권 이상 본 적이 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매우 높으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부동산 관련 뉴스가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으며 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 역시 크게 3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반에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부동산 투자는 어렵구나라고 생각한 뒤 부동산 공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류에 속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쉽게 쓰인 부동산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 야심차게 부동산 관련 서적을 몇 권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낯서 용어의 설명을 찾아보면 그 설명 중에서 또 모르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를 찾다 보면 또 헷갈리기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서적은 연금형 부동산이 답이다 등과 같은 아주 쉬운 책부터 읽고 조금씩 단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책을 보며 걱정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 관련 서적을 보았는데 읽다 보니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의 위험까지 모두 숙지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투자는 미루고 계속 여러 종류의 책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부동산 관련 책을 읽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본래 목적인 부동산 투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투자를 해보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마치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책으로만 헤엄치는 법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좋지만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절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준비 운동을 한 후 수영장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실력이 늘듯이 부동산 투자 역시 책만 많이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에서 5권 정도의 책을 읽고 발품을 파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최적의 단계입니다. 기본을 알고 직접 발품을 팔며 실제 부동산 시장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발품을 판 지 며칠 되지 않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언변 좋은 공인중개사의 말에 현혹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 번에 투자금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혹은 어차피 오르면 팔 것인데 상세하게 볼 필요도 없다와 같은 이야기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앞서 확실한 지역 분석,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입지 및 시설 확인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계는 세 번째이지만 섣부른 투자 결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37페이지 2부터 4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부저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